자리에 서기 앞서서 무슨 내용을 이렇게 드릴까 이렇게 여러 가지가 됐는데,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우는 송아지를 어떻게 잘 키울 것인가, 두 번째는 번식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 비육수를 어떻게 잘할 것인가, 개량을 잘할 것인가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제가 오늘 보니까 이제 이 기술 교육에 대한 자료는 원래 빠져 있어서 좀 죄송스럽긴 한데, 뭐 그 빈 부분에 제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간략하게 머리에 좀 어떻게 하면 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다녀보면은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송아지 이를 어떻게 잘 키울 것이냐, 또 그게 부수적으로 송아지 설사를 어떻게 하면 안 하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참 노심초사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부분이에요. 그거는 송아지를 어떻게 설사를 안 하게 하고 호흡기를 안 하게 하는 부분이 송아지를 잘 키우게 된다는 것은 다 아는데, 첫 번째로 제가 한번 이 분위기 봐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집은 송아지가 태어나서 10일 이내에 설사를 한 번이라도 한다. 해보세요. 솔직하게 전혀 안 한다. 근데 저는 이 원칙에 있어서 송아지가 10일 이내에 설사를 전혀 안 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농가에서 설사하시는 분들은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송아지를 설사하게 안 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그래도 거의 다 알아요. 그런데 그 방법을 절차를 안 하시는 거야, 내가 보기에는. 또 좀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첫째, 어미소한테 분만하기 전에 천효소든 경산호든 분만 6주 전, 4주 전에 백신을 주사하시라고. 분만하기 전에 6주 전 1차, 4주 전 2차 설사 예방 백신을 하시라는 거예요. 해야 돼. 근데 하셔도 또 설사를 해요, 송아지는. 그 이유는 뭐냐면, 송아지 설사 예방 백신은 예방을 해도 효과가 최대 60% 이상 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설사 한 거하고 그러면 안 한 거하고 차이는 뭐냐? 한 것은 만약 설사를 했을 때 치료를 하면 치료 효과가 더 좋아요. 이게 설사 백신을 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 설사 예방 횟수는 비슷할지 모르더라도 치료 효과가 틀려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람들 코로나 백신, 이게 호흡기 백신입니다. 똑같이 국소 면역이에요. 송아지 설사 면역하고 사람의 코로나 백신하고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예방 효과가. 그래서 코로나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이게 100% 해결이 안 됩니다. 왜? 지금의 전 세계의 예방 백신의 기술로는 이 국소 면역을 60%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돌파감을 당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설사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분만 6주 전, 4주 전에 설사 예방 백신을 놓지 않고서는 설사 얘기를 하지 말자. 제일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어미소한테 최소한 분만하기 2달 전, 1달 전 분만하고, 분만 후에 1달, 2달 이때 한 달이나 2달 간격으로 비타민 A, 우리가 흔히 대표적인 약품 피칸토리인데
뭐 비칸토린을 안 놓더라도 비타민 A 주사를 놓으셔야 돼요. 어미소한테 반드시 놓으셔야 돼요. 뭐 때문에? 송아지 설사 예방도 그렇고 나중에 번식을 위해서. 비타민 A라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송아지 설사를 안 하게 하고 새끼를 잠들게 하고 토끼도 예방하게 하는 역할을 해요. 제가 비타민 A의 어떤 기전을 통해 가지고 뭐 폐상피세포에서 어떤 점박세포를 강하게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 결과로서 비타민 A가 설사 예방도 시키고 호흡기도 예방한다는 걸 이해하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어미소한테 한 달 간격으로 비칸톨 기준으로 한 3-4cc 이렇게 놔주시면 좋아요. 어미소. 그거는 뱃속에 있는 태아의 면역력도 있고 또 나중에 초유의 품질을 잘 만들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미소한테 분만 2달 전에 2달 기간 동안 기본적으로 농무사료를 1kg 이내 범위 내에서 하루에 1kg 이내 범위 내에서 도담먹이기 하면서 조사료도 조금 더 주라는 거예요. 지금 도담먹이기 하시는 분, 안 하시는 분, 도담먹이기 우리 어르신 도담먹이기 안 하면 송아지 설사 나요. 그리고 송아지가 약하게 돼요. 조금 더 주시오. 더 주지 않으면 뱃속에 있는 태아가 크지 않아요. 이런 얘기예요. 제가 송아지 설사 얘기하면서 어미소에 대한 사양관리를 얘기를 드릴 텐데, 이 송아지가 잘 크게 한다는 것은 어미소 관리가 잘 안 되면 안 크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미소 뱃속에서의 기본적인 영양이 확보가 되고 그 송아지가 튼튼하게 나와야만이 튼튼한 자질로 태어나는 거지, 그냥 송아지가 좋게 되고 이렇게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집에 있는 번식우들을 관리를 할 때 그냥 이쪽 칸에 어떤 소는 새끼 딸려 있는 거고, 이쪽 소는 분만한 지 얼마 안 된 거고, 이쪽 소는 임신 만삭이고 하면은 이 사료를 어떻게 줄지를 또 모르고 또 관리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소를 봤을 때에 그 소의 특성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파악을 해야 되냐면, 우리 집에 있는 번식우는 이 세 단계 속에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게 1단계인데 임신에서 임신 7개월까지가 1단계. 우리 집 소 잘 보세요. 그 중에 다 들어가 있어요. 임신에서 임신 7개월까지가 1단계. 왜 제가 1단계라면, 이때는 영양소가 제일 낮은 수준에 있는 영양이 공급이 돼요. 1단계.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약한 단계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임신을 했거나 분만을 했거나 만삭이거나 거의 비슷하게 자꾸 주려고 하는 거는 이때는 제일 약한 단계, 임신에서 임신 7개월까지. 사료도 임신 후가 제일 싸죠. 왜 그렇습니까?
덜 약한 영양소만 들어가도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가 제가 이제 송아지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또 얘기하는 건 임신 7개월에서 분만까지 2개월이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중간 단계라고 이해하십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돋아먹이기 해야 된다는 단계야. 그러면 소의 몸꼴로 봐서 아주 많이 찐 거는 좀 덜 주더라도 적당하게 저기 하면 용사료를 알사료를 1일 1kg 정도 이내 범위 내에서 1kg 더 넘기는 게 아니고 소의 몸꼴을 봐서 1kg 이내 범위 내에서 소가 말랐는지 살쪘는지를 봐가지고 가감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송아지 뱃속에 있는 어미 뱃속에 있는 태아를 성장하기 위해서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면역력을 촉진시켜주기 위해서 이 노무사를 올려줘야 된다. 다시 말하자면 이 분만하기 2달 전까지의 뱃속에 있는 태아는 20kg 정도 이상을 성장을 하는 거야. 송아지가 태어나면 30kg가 기본인데 이때 20kg가 성장하는 거야. 2달 동안. 그러면 이때 영양 공급이 엄청 돼야 되는데 이때 영양 공급이 안 되면은 송아지가 우리가 얘기하는 장도, 신장도, 갑상선도 이런 면역기관이 약하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잘한다 하더라도 설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양소, 첫째 제가 말씀드렸어요. 첫째, 백신을 하자. 둘째, 비타민 A를 주사하자. 셋째, 영양소 공급을 좀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이때보다는 이때 뱃속에 있을 때 영양소 공급이 좀 더 돼야 돼요. 그럼 이 시기는 어떤 시기냐? 임신해서 임신 7개월에 소를 봤을 때 오늘 제가 BCS에 대해서 소의 몸꼴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시간이 너무 걸려서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아는 것으로 인정하고 소가 몸이 살이 쪘으면 이 시기에는 빼야 되고 보통이면 그냥 가면 되고 말랐으면 이때 횡복을 시켜줘야 돼요. 이 시기. 그래서 이 시기에는 완충기라고 하면 돼요. 이때는 이제 보고서를 관리를 해야 돼. 소의 몸을 관리. 20kg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송아지가 건강하려면 이 초유의 문제를 제껴놓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 농가에서 송아지가 태어나면 대부분의 송아지가 어미 젖을 찾아가지고 먹습니다. 물론 난산이나 어떤 문제가 송아지가 관리하러 나와서 뭐 이렇게 못 먹고 이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잘 먹습니다. 그런데 왜 어미 젖을 초유를 잘 먹었는데도 왜 그럼 3일째 설사하고 5일째 설사하고 일주일째 설사하고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거는 분명히 어미 소의 초유의 품질이 안 좋거나 초유의 양이 부족해서 초유의 품질이 안 좋거나 초유의 양이 부족해서 네? 초유의 양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도 정말 잘하시는 사모님인데 송아지가 설사하는 거 왜 그렇게 생각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우유 많이 먹어서 설사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초유의 양이 적게 먹었는데도 설사하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지금 생각하고 있던 걸 뒤집을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초유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기로 초유는 배 터지게 먹어도 상관이 없는 거야. 너무나 좋은 물질이야. 설사 예방에도 문제를 없애게 하고 정말 송아지가 잘 크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초유는 배 터지게 먹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기를 지금 백신 주사 놓으십시오. 비타민 A 주사 먹이거나 놓으십시오. 이게 도다 먹이기를 하십시오. 초유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할 때 초유를 우리 집에 있는 송아지들이 어미젖을 잘 먹은데도 설사를 한다 그러면 이 방법을 쓰시면 되는 거야. 어떤 방법이냐면 어미젖을 빨기 전에 송아지한테 반드시 초유 분말을 사 두었다가 아마 여기 조합에도 있을 거예요. 두었다가 어미젖 빨기 전에 무조건 먹이셔야 돼요. 제가 그때 어미젖 빨기 전에 초유를 진짜 제대로 잘 먹였는데도 설사한다면 저한테 전화하십시오. 제가 그 집에 아주 모습으로 한 달간 이상 살겠습니다. 아까 우리 조합장님 일본 얘기 했는데 참 저만 해도 우리가 일본한테 밀려서 살고 있던 시대. 근데 요새 젊은 친구들은 그걸 못 느낀대요. 우리 때는 소니 있었거든요. 이제 우리나라가 최고라고 그러는데 왜 자꾸 저기 아빠들은 일본 얘기를 하나 그런다고 해요. 일본이 아주 깜깜인데 자기는 일본 우리나라보다 뭐 저기 하다고는 안 하다고 생각해요. 하여튼 좋은 얘기인데 일본 사람들은요 90% 이상이 초산 어미소가 분만을 하면 이산 어미소가 분만을 하면 대부분이 어미젖을 먹이기 전에 초유를 강제적으로 분말 초유를 사다가 먹인다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도다 먹이기를 안 해서 하는 거예요. 송아지 설사에 대한 중요성에 초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초유를 어미젖을 빨기 전에 송아지한테 강제적으로 먹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먹인 못 가는 송아지의 생명에 보험을 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제가 안타깝게도 송아지 설사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 초유 분말이 비싸다는 거야. 좀 비싸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대한 질병에 대한 뒤처닥거리 하고 뭐 송아지 안 크고 죽고 하는 거 따지면 아무것도 아니야. 제가 최근에 컨설팅 간 뭔가 사모님 댁에서 아마 여기 경기 한우조합 조합원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리적으로 말씀드리고 원장님 요새 너무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요새 돈 많이 벌었으니까 깜짝깜짝 뛰는 거야. 진짜.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초유분말을 500만원씩 사서 싸놔가지고 미긴다 이거예요. 왜 송아지 설사 얘기를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진짜 10일 이내 우리가 송아지 설사하면 초유를 반드시 어미젖 먹기 전에 먹이셔야 됩니다. 많이 먹이세요. 그거 하면 거의 95% 이상 죽고 살고 문제가 아니라 송아지가 제발 하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엊그제에서 나왔는데 안산에 송아지가 크게 나왔어요. 송아지 크게 나오면요 어미소가 내 몸도 아픈데 송아지 안 달고 와요. 막 배 질르지. 내 몸은 죽겠는데 송아지가 자꾸 쫓아. 내 자식이 싫어하고. 그러니까 이제 송아지가 젖을 안 먹는 거예요.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나마 그분은 냉동초유를 준비해가지고 먹였어요. 이 냉동초유가 젖소에서 나오는 초유예요. 근데요, 잘 관리하는 데는 냉동초유가 좋은데 이 초유라는 개념이 젖소하신 사장님들은 좀 틀려요. 그리고 좀 등한시해요. 그분들은 젖을 많이 생산하니까 물론 이제 냉장고에다 넣어 싸놓고 하는 집도 있는데 뭐 항상 준비되어 있는 거니까 뭐 그 사람들은 초유 문제 가지고 그렇게 걱정들을 안 해요. 그러니까 한우 키우시는 분들한테 주는데 어떻게 보면 3일째부터 줄 수 있고 5일째부터 그 사람들 초유라고. 그런데 그것도 초유도 가격을 막 짜서 빨리 해서 보관해가지고 냉동실에 넣어야 되는데 다른 허드렛일은 다 하고 오염될 때는 다 오염되고 물론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관리될 수 있기 때문에 제발 저는 돈의 문제에서 냉동초유가 아니라 돈이 덜 들어가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것보다는 정말 깨끗하고 질병에 풀이한 질병에 없는 그런 사제분말 초유를 사서 먹이는 것을 저는 젖소에 대한 냉동초유는 질병의 오염도 많아. 나중에 그거 다 먹으면 어떻게 될까? 그거 해결이 안 돼. 무지 많아, 질병. 그러니까 저는 우리 집이 10일 이내에 설사하는 확률이 20% 이상 된다 하면 송아지한테 반드시 고민져서 빨기 전에 사제분말 초유를 잘 타서 양을 충분히 먹여줘라는 거예요. 그것만 오늘 하면 다음에 진짜 송아지 설사 안 해. 진짜 수의사 굶어 주고 안 해. 초유에 대한 거를 잘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냉동초유 미긴 사람 보니까 어디니까 저녁에 벌써 설사 소가 그거 어떻게 했나? 그거는 이제 저희가 시작된 거예요. 송아지 내가 보기에는 수에 계속 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미소한테 그만하기 한 10일 전에 10일이나 15일 전에 어미소한테 그만하기 10일이나 15일 전에 이본맥 주사를 놔주거나 먹이라고 권하고 싶어요. 어미소한테 2만 전에, 한 15일 전에 이동맥 주사 꼭 이동맥이 아니라 다른 걸 좀 놔주셨습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송아지 설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뭐 사이먼 대장들, 오타코로나 이런 자꾸 말씀하시는데 사실 우리는 기생충에 대해서는 생각들을 안 해봤잖아요. 물론 1년에 한두 번씩은 하시는데 이걸 이렇게 놓는 이유는 뭐냐면 어미소에 있던 기생충이 젖을 통해 가지고 송아지한테 충만히 간다는 거예요. 초아지한테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주사라는 것이 우리가 주사 놓으면 이 기생충이 100% 해결됩니까? 안 돼요. 그래도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송아지 태어나가지고 10일째 해주시죠. 송아지 태어나서 10일째 이브맥을 0.7cc 놔요. 0.7cc. 그런데 우리가 송아지한테 0.7cc 놓는 이유는 물론 기생충에 대한 예방도 있지만 이게 이보맥이라는 자체가
보이지 않게 어떤 기생충 약이 어떤 송아지한테 힘을 줄 수 있는 물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생충 예방 이외에 보이지 않는 도움이 될 수 있다 생각하면서 놓으세요. 피하셔서 놓으세요. 얼마? 0.7cc 놓으세요. 0.7cc. 그냥 적은 거 1cc 안 되는 거예요. 7cc 놓으시면 안 되고 0.7cc도. 송아지 좋아하죠. 그래서 저는 요새 사실 송아지 설사 얘기는 잘 안 해요. 할 만큼도 많이 했고, 기본적인 원칙에 제가 여기서 그래도 제일 강조하는 게 뭡니까? 초육이에요. 우리 집에서 한 해 50마리의 송아지를 생산한다고 하면 30마리를 생산한다고 하면 한 마리만 잘못돼도 우리가 생산하는 것에 4,500만 원이 손에 보는 건데, 초유 4,500만 원씩 진짜 사놓고 충분히 먹여주세요. 가난한 첫째 날 먹이시고 둘째 날까지. 초유 좋다고 얘기 들었는데 제가 송아지한테 우리 사장님들이 3일째 먹이는 건 안 돼요. 죽었다 깨어났다. 3일째 먹이는 건 안 돼요. 언제 가져겠냐면 48시간이에요. 48시간 이내 먹여야지 48시간 넘어가면 안 돼요. 그거는 내가 송아지를 설사시키겠다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힘드실 부분들이 대부분이 어미소들이 다른 거보다 좀 살이 찐 게 많아요. 농장이. 그런데 우리 사장님들이 뭐를 생각을 바뀌어야 되냐면, 오래 하신 사장님들은 일반적으로 농사료는 안 좋은 거고, 농사료는 죽일 놈이고, 농사료 먹으면 과비하는 거고, 농사료 먹으면 소화장애 일으키고, 볏짚을 먹이면은 그냥 좋은 거고, 볏짚을 먹이면 그냥 초식동물이니까 소화 잘 되는 거고, 볏짚 먹으면 별로 살 안 찐다, 이렇게들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거는, 우리나라 농가에서 번식우들이 살찌게 하는 주범은 뭔지 아세요? 그렇지. 제가 왜 이 얘기를 서두로, 송아지 얘기했는데 이 얘기를 서두로 꺼내느냐면요, 볏짚은 하나는 무제한으로 먹이는 그냥 농사료, 제가 여기서 한번 해봐요. 농사료 우리 번식우들 1일 5kg 이상 주는 집 한번 있으세요? 농사료 5kg 잘 안 줘요. 왜? 농사료 5kg 너무 많은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볏짚은 얼마나 주시느냐? 넉넉하게 무제한으로 주시는 사장님들이 하루에 15kg야. 수분 30% 포함해서. 그러면 그걸 영양소로 따지면은 농사료 5kg야. 그러면 농사료를 5kg 많이 주는 건 돼도 조사료 많이 주는 건, 볏짚 많이 주는 건 되느냐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요. 가면은 제가 오늘 자료 없었는데, 저 더군다나 저 전라도 쪽 가면 뭐 라이그라스에 그냥 양쪽으로 그냥 공포가 그냥 쫙 있습니다. 원장님, 저는 이렇게 조사를 이렇게 잘 먹이고 하는데 왜 번식이 안 됩니까? 농사를 좀 올려줘야 되고 조사를 좀 줄여야 되고. 제가 그 얘기 하는 게 아니라, 과비의 원인을 우리가 보면은 볏짚이 많아서 그리고 무제한으로 주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과비가 되죠. 그 소들이 분만을 해. 살이 안 빠져. 분만을 하면 10일 이내는 이런 문제가 해결이 돼야 설사를 안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 이 15일째 어느 집은, 살찐 집은 우유 색깔 송아지가 우유 색깔 설사 안 해요? 어미소가 살찐 집은 우유 색깔 변이나 설사를 안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과비한 소에서는 지방이 있기 때문에 그 지방이 젖으로 녹여가지고 송아지한테 가거든요. 송아지한테 가면 송아지가 어느 정도까지는 지방을 분해하고 할 수 있으나 이게 안 돼. 그러니까 송아지 분변이 허해지고 노릇스름 허여스름 하면서 이 회백색 설사가 나오는 거야. 기름이지, 기름이 나오는 거야. 어디서? 어미젖에서 먹었던 그 기름이 소화가 안 돼서 그냥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원천적으로 안 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미소를 갖다 너무 과비시키지 말아야 된다. 그럼 과비의 원인이 뭐냐? 농사료 때문에가 아니라 뭐 때문에 그러냐면 초사료를 갖다 무제한으로 미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번식하고도 관련되어 있는데, 수용하시는 분들도 뭐라 그러냐면 살찌면 농어사료만 계속 줄이라는 거야. 잘 보십시오. 농어사료를 계속 줄이면 발전도 안 합니다. 번식도 안 돼요, 절대로. 그러니까 이 회백색 변하고 관련돼서 또 화학의 물이 나옵니다. 어떻게 먹여야 되냐? 달아보셔야 돼. 우리는 아침에 사료 주고 좀 깨끗이 치우고 별집 풍성하게 해주고 좀 탁탁 털고 가는 거야. 다 양을 측정을 해야지. 양을 수분 30%에 일반적으로 한 8kg 정도 내외 주는 게 맞아요. 살이 찌고 안 찌고 이제 좀 차이는 있는데, 소의 크기의 차이가 있는데, 더군다나 가끔 옥수수 N시리즈 좋다고 더 섞어주고 라이그라스 저기에는 더 사는 그거를 요새 그냥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안 되고 있어, 안 되고 있어. 가는 대로. 제발 우리가 살이 쪘다 그러면 너무 사료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잘 농사료 양은 얼마고 조사량은 얼마 정도 돼서 이런 거냐를 한번 우리가 따져보자. 그리고 또 여기 또 농가 컨설팅 하시는 분들 있으니까 잘 한번 생각해봐서 그거를 정리를 해나가요. 그러면 회백색 설사 이런 것도 없을 거예요. 세 번째로는 우리 농가에서 제일 골치 아픈 피설사. 피설사 나면 펌나는 거예요. 근데 피설사는 송아지가 며칠째 납니까? 주로? 한 20일. 보통 20일 넘고 25일서부터 시작해요. 왜 그래요? 피라는 것은 그 세균이나 어떤 바이러스가 체내에 들어가서 이 송아지의 장전방을 갖다 파괴를 시킨 거야. 그러려면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포질적인 거지. 근데 우리는 피설사하면 썰파제, 피설사하면 썰파제로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러나 그게 크게 틀린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는 피설사에서 썰파제가 치료가 안 될 때가 있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피설사가 나타나면 아침에는 썰파제 놓고 저녁에는 페니실린 제제를 뭐라고? 아침에는 썰파제 놓고 저녁에는 페니실린.
아침에는 설파제 넣고 저녁에는 페니실린 넣는데 이거를 반복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최하 5일 이상 하셔야 돼요. 최하 5일 이상 하셔야 돼요. 3일째 되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때 끝이면 또 불이 붙습니다. 또 불이 붙습니다. 계속 치료해요. 그리고 피설사는 빨리 발견. 여러 마리가 막 돌아다니면 이게 어떤 놈이 피설사인지 몰라. 가능한 빨리 발견해야 되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거. 피설사 할 때 송아지를 굴리면 그 송아지는 죽는 거야. 피설사 할 때 그 송아지를 굴리면 그 송아지는 죽어요. 우리가 봤지만 근데 굶기라고 그래. 그럼 난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 송아지. 왜 그러냐? 피설사라는 것은 안에 폭탄이 터진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아파. 그러니까 꼬리를 드는 거야. 근데 농가에서는 뭐라 하느냐? 똥이 안 나와서 자꾸 허심 준다고 그래. 그게 아니라 속이 거북하니까 내가 자꾸 허심 줘. 똥이 안 나오는 것처럼 보이고 그게 아니야. 이 안에서 폭탄이 터진 거야. 그래가지고 그게 계속 그러면 아직도 있는 거야. 피는 안 나오더라도 이게 계속 힘주면은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게 발견을 할수록 이게 치료가 돼. 그래서 오랫동안 해서 치료가 잘 안 되는 피설사는 페니실린, 제가 설파제하고 페니실린 놓으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PPS야. 페니실린에서 안 되면 MPC. 여기 피설사가 MPC린이라고 있어요. 이게 약은 비누탈이라는 약이 있고 페브록이라는 약이 있어요. 뭐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이걸 써도 좋아. 피설사. 또 아니면 아목사실린이라고 있어요. 아목사실린. 설파제는 그대로 쓰고 아목사실린. 그러니까 피설사는 빨리 발견해야 되고 어미젖을 굶기지 말아야 되고 설파제하고 페니실린하고 계속 놓든지 그게 치료가 안 되면 엠피실린으로 바꾸고 아니면 아목사실린으로 바꿔야 됩니다. 최소한 5일 이상을 해야 돼요. 7일까지 해야 돼요. 이게 늦게 발견될 때는 한 달까지도 하는 경우가 있어. 꼬리 들고 계속 허심 들고 그거는 계속 있는 거야. 근데 왜 어미젖을 먹이라고 하는 이유는 걔는 배가 아파서 어미젖을 먹어도 많이 못 먹고 근데 그나마 굶겨? 못 일어나지. 못 일어나.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개념이 가지고 있는 게 송아지 설사하면 어미젖을 굶겨야 된다는 게 아주 머리에 박혀 있어가지고 굶기는 거야. 그럼 100% 죽습니다. 기설사는 송아지 굶기면 죽인다. 자, 지금 정리해보면 어쨌든 기본적으로 10일 이내에 송아지 설사는 백신도 놔야 되고 비타민 A도 놔야 되고 뭐 기생충약도 다 놔야 되지만 그래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초유분말을 어미젖 먹기 전에 얘기하십니다. 어미젖 먹으면 초유분말 이게 젖병을 안 먹어요. 그래서 얘기해야 됩니다. 제발 하십시오. 그럼 일단 10일 이내 설사는 초유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틀림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백색 설사는 15일 돼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기름기 때문에 그렇다. 어미소의 기름기 때문에. 과비시키면 안 된다. 과비시키는 원인이 뭐냐? 동무 사료가 아니라 볏짚과
횟집을 무제한 먹이면 농사료 5kg하고 똑같이 주는 역할을 한다. 근데 왜 농사료를 건드는데 왜 조사료를 건드는 안 돼? 세 번째로 피설사는 굶기지 말아야 된다. 옮겨서 먹여야 되고 섭설까지 그리고 예방 차원으로는 이렇게 해도 돼요. 뭐 아시는 분이 있으면 한 15일 됐을 때 바이콕스나 콕시졸 같은 거 여기 짜 먹이는 거 있잖아요. 한 15일째 한 번 먹이는 것도 뭐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피설사는 뭐냐면 콕시듐 이꼬르 설파제라고 하는데 피설사는 이 특성이 뭐냐면 검사를 해보면 콕시듐만 있는 게 아니고 클로로스트리즘하고 거의 대부분이 95% 이상이 복합감이에요. 하나가 원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까 설파제 넣고 PPS 넣고 페니실린 넣고 설파제 넣고 MBC를 넣고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콕시듐은 설파제 들어도 클로로스트리즘이 골치 아픈 놈은 설파제 잘 안 들어요. 그리고 급성이라 그러니까 그렇게 거의 복합감이에요. 이걸 사실은 이렇게 되지 말아야 돼. 한번 하고 나서 그 송아지 보면 피설사 안에 들어 2~3달 정도로 이 뿌리가 이쪽 대퇴부에 묻어 있어요. 그리고 그 송아지는 회복하는 게 엄청 오래 걸려요. 저들 빨리 발견하고 주사를 빨리 처치해야 돼요. 그래서 최근 요새는 좀 덜할 거예요. 최근 한 3~4년 전에는 수의사분이 썼다면 저를 많이 보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송아지는 기본적으로 2가지가 크게 문제인데 설사하고 호흡기예요. 우리 농가에서요, 잘 들으세요. 호흡기는요, 제가 가서 농장에 가서 물어봐요. 사장님, 여기는 호흡기 있어요, 없어요? 저는 호흡기 내 눈에 보이거든요. 호흡기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요, 80% 농가는 우리 집은 호흡기가 없어요. 제 눈에 보기에 우리나라에 아주 잘하는 농가도요, 저는 98%가 호흡기가 있어요. 근데 호흡기가 없대요. 어떤 측면에서 호흡기가 없다고 생각들을 하시냐면요, 첫째, 콧물을 많이 흘리거나 기침을 많이 하거나 눈곱이 끼거나 안 먹거나 이런 거만 호흡기라고 생각하는 게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보는 호흡기는요, 연변하면 다 호흡기, 변이 지름 다 호흡기라니까. 설사하면 호흡기예요. 농가에서는요, 연변이나 설사하면 소화장애만 있다고 생각들을 하세요. 아니에요, 절대로. 호흡기 때문에 연변과 설사를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어미젖을 꼈어요. 극한의 송아지들 바글바글 있어요. 바닥 보면 다 질어요. 그 뭐라고 우리 농가에서 생각하냐면, 어미 잔뜩 뛰어가지고 스트레스 받아서 그렇다. 1번. 2번. 사료가 바뀌어서 그렇다. 물이 바뀌어서 그렇다. 그런 걸로 인정을 하고 넘어가요. 어느 정도 지나가면 연변과 설사가 없어진다.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호흡기 때문에 설사. 왜? 이유가 있어요. 면역력이 떨어질 때가 어미젖의 초유의 품질이나 우리가 먹였던 초유의 품질이 안 좋으면 일찍 떨어지면 2달 만에 떨어져요. 질병이 공격을 하기 시작한다니까요. 일반적으로 3달 만에 떨어져요. 우리가 송아지 이유하고 나서 송아지가 더 거칠어지고 안 먹고 더 쪼그라드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호흡기가 생기는 거예요. 열이 올라가니까 연변이나 설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이렇게 바꾸셔야 돼, 생각을. 송아지가 2개월, 3개월 됐을 때 설사하면 호흡기라고 보시면 돼요. 호흡기 주사야 하세요. 호흡기 주사 제가 유튜브에도 계속 말씀드리는데 뭐 있어요? 플미코신, 제제, 주프레보, 드렉신 이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놓으세요. 이 약들은 28일간 가는 약이야. 한 번 놓으면 우리 사장님 보고 한두 마리도 아니고 이런저런 매일 그거 놓으라 그래봐. 놓을 사람이 여기서 걔네들 잡혀 안 잡혀. 똥튀기 안 하려고. 그러면 생각하시는 분은 이게 여기는 약 목소리 그렇게 생각해요. 또 잘 모르신다는 건데 호흡기약이 드시고 뭐 이런 약 하면 이거 카피 제품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뭐 이 약부터 요새는 드렉신, 카피 제품 이 셋 중에 하나 그리고 피하 주사. 뭐 요거는 뭐 이건 양 얘기하는 거 얘기하는데 이거는 체중 30kg에 1cc, 이거는 45kg에 1cc, 이거는 40kg에 1cc 이렇게 하는데 이거 반드시 피하 주사는 피하 주사. 피하 주사 얘기를 말씀드리니까 송아지는 있잖아요. 여기 이제 스탄치온이 있고 송아지가 여기 목이 나왔다 그래. 여기가 머리 쪽이고 여기가 꼬리 쪽이야. 그러면 바로 송아지는 이 목 부분에 주사를 빼서 위에서 아래로 찌르는 건 피하야. 위에서 아래로 찌르는 거. 한 손 잡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위에서 아래로 찌르시고. 그러면 여기서 농장하시는 분들 뭐 한두 번 실패를 할 수 있어도 쉬워. 어떻게 해야 돼? 위에서 아래로 찔러. 이렇게 하면 손 다쳐. 위에서 아래로 찔러. 비싸요. 짜가 제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은 500만 원, 1000마리 합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설사해서 안 크는 거면 그 문제는 비싼 거. 네? 비싼 거 아니에요. 그날 하나 달기로 이거는 반드시 드셔야 돼. 2달 넘어서도 연변과 설사하고 털이 거칠거칠하고 이렇게 돼야만이 송아지가 보증도 잘 먹지. 연변 안 하고 얼마나 잘 먹고 적당히 키워서 적당히 하면 이런 스트레스 없이 잘 먹고 잘 크게 해야지 송아지가 토실토실하게 잘 크지. 제가 놀랬습니다. 이유한 지 며칠 안 되는 게 체중 재보니까 170kg 나오는 게 이해가 갑니까? 거짓말이라 그러니까. 다 사진 다 찍어놨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거야. 뭐 물론 육종농가나 종자도 좋긴 하지만 그렇게 진짜 신바람 나는 송아지를 키워야 될 거 아닙니까?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여기 조합원님네 그 사모님이 발걸음이 가볍구나. 원장님 돈 저 무지 많이 벌었대. 그냥 똥 끌어먹어 가벼운 거야. 똥 끌어먹어. 즐거운 거야. 그렇게 해야지 재밌어. 왜 자기를 송아지 설사하는지 이해가 안 돼. 진짜 그 집 트집 잡으려고 트집 잡을 게 없고 진짜 정말로 우리가 매일 그냥 똑같이 키우면은
송아지는 그렇게 열흘 전에 설사하고 우리가 집대하고 주사 놓고 하는 거다 이런 거 이렇게 하면 너무 재 방법이 다 있어 지금 현실적으로 하시. 물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서 다 저기 할 수는 없겠지만 뭐 어렵고 저기 하신 거 있으면 전화하세요. 내가 해결을 해드릴게요. 송아지는 우리가 여기 뭔가 정직하게 우리 한번 얘기해 봅시다. 송아지 이유 시기를 3개월 이전에 한다. 3개월 넘어서 한다. 3개월 이전에 하는 데가 의사님 왜 3개월 이전에 하십니까? 싫은 거 같아. 지금 나오겠네. 어느 누가 송아지 젖대는 거를 2달 해야 된다, 3달 해야 된다 이렇게 정해진 거예요. 송아지 입장에서는 송아지 입장에서는 5개월, 6개월에 송아지 원수 입장에서는 번식 때문에 송아지한테 시달리니까 안 좋아요. 근데요, 제가 우리나라 사양 기준으로 보면 3달은 최소한 해야 돼요. 제발. 3달은 최소한 넘어야 돼요. 이 3달 이전에 하시는 분들의 이 논리가 뭐냐면요, 2달 넘으면 어미소 젖이 없다고 자꾸들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송아지 사료를 빨리 먹어야 된다는 관점의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요, 저는 분명히 보면 2달 반, 3달 이전에 뛰시는 분들 말씀하시고 이해는 가는데 그분들이 3달이나 4달 되면 더 송아지 잘 키우실 분들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참 송아지 보증이 언제 많이 생깁니다. 어미한테 있을 때, 송아지 이유했을 때, 그 다음에 5개월에서 7개월 우리 겪어봅니다. 5개월에서 6개월 사이가 제일 많이 먹어요. 5개월, 6개월 사이? 네. 근데 실질적으로는 송아지가 보증은 이유하고 나서 한 달 사이가 제일 많아요. 여기 모자 쓰신 분 아까 이게 3달 전에 이유시킨다는 거죠. 네. 3달 전이면 한 2달 반 정도 시킵니다. 네. 2달 반 정도 이제 어미 들어서 뛰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럼 그때 송아지가 사료를 한 몇 킬로 정도 먹어요? 2kg 정도 넘으면은 이런 거. 우유 죽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섭취는 잘하는 편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짐 그 정도 시기 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 잘 먹는 것 같은가. 저는 제가 이거 철칙이라고 하는 송아지가 3개월 시켜야 됩니다. 3개월은 제가 사양관리 잘 하시는 분은 5개월까지도 가라합니다. 이거는 뭐 받아들이지 마세요. 잘 해야 됩니다. 5개월 가면 진짜 송아지 번식도 잘 되게 하는 집이 그렇습니다. 근데 어미소하고 있을 때의 송아지가 계속 젖을 빨면은 번식의 문제 때문에 이게 좀 그런 거긴 한데 그래도 일반적으로 2달 반 그래야 송아지도 건강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충적으로 해주는 거 뭐 해주시라고 항생제 이거 호흡기약 한번 놓으시고 이래도 미심쩍으면 이게 28일간 가나 한 15일 있다 한번 보충적으로 더 해줍시다. 저는 또 그런 방법도 있지만 송아지 때 무조건 2개월 때 한 번 놔주고 이유하기 전에 한 번 놔주라고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유 시기에 놓는데 이것도 방법이에요. 이유 넘어가면서 송아지 옮길 때 놓는 게 편하잖아요. 한 번으로. 근데요, 송아지 옮기기 일주일 전에 놓는 게 더 좋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송아지를 어미젖에서 뛰기 한 순간 얘는 불나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호흡기가 생기고 연배라고 설사를 해요. 그러니까 불날 때 주사 놓는 거하고 불 나기 전에 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송아지 2달째 한 번 놓고 3달째 한 번 놓고 양값이 비싸다고 해서 그 자식이 하는데 어쨌든 아니면은 이런 약을 이런 틀림없이 약은 싸거든요. 50로 이렇게 요새 카피 제품이 싸요. 제발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하시죠. 추천해봐야죠. 예? 추천을 해봐야죠. 예. 물가를 추천하는 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게 송아지 얘기도 하고 어미소 얘기도 왔다 갔다 하는 얘기가 이거를 송아지하고 어미소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잘 보십시오. 어떤 송아지, 똑같은 송아지들이 송아지 잘 컸어요. 예를 들어서 송아지가 어미한테 있고 한 세 달 이전에 송아지들을 보면 젖되기 전 송아지들을 보면 어떤 송아지는 기가 막히게 진짜 컸어요. 어떤 송아지는 좀 덜 컸어요. 이게 무슨 원인인 차이입니까? 이 차들은 어미 젖을 얼마나 공급을 잘했느냐의 차이예요. 송아지 잘 큰 애 어미소는 많이 말랐어요. 왜 쟤는 말렸냐고 하면 안 돼. 걔는 우리 농가 사장님들이 주는 그 살의 양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양 이외에 자기 몸에 살을 까고 그 몸에 지방을 까서 어미젖을 더 만들어낸 거야, 자기 젖을. 그래서 송아지한테 아낌없이 준 거야. 근데 시원찮은 어미소는 살이 빠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살이 더 찌는 놈은 그놈은 젖으로 같이 하는 놈이야. 그러니 무슨 송아지가 뭐를 먹고 커. 중요한 것은 어미젖을 많이 내가지고 해내는 빠졌으면 그 소에 대해서 우리가 적절하게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보상을 안 해준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놈은 새끼 낳고 이런 거 잘 키우는데 발정이 안 온다고. 당연히 발정이 안 오지. 자기 몸에 살을 깠으니 몸에 있는 에너지가 다 빠져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아까 돌아가서 번식은 무제한으로 많이 주는데 농사료를 안 주는 경향을 우리는 번식기에 발정을 오게 하기 위해서는 농사료를 줘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덧집을 많이 줘서 과비가 됐으니 이걸 살을 빼는 거를 농사료를 빼야 된다 그러니까 안 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정을 오게 하는 3대 요소를 찍으라 그러면 첫째가 농사료고 둘째가 비타민이고 셋째가 미네랄이다. 뭐라고? 첫째가 농사료고 둘째가 비타민이고 셋째가 미네랄.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비타민과 미네랄을 잘 주면 발정 오겠다는데 저들은 아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건강하려면 밥하고 반찬 잘 먹고 비타민 미네랄을 먹어야 되지. 비타민 미네랄만 잔뜩 먹고 살을 밥도 사나 먹고 무슨 건강하겠냐 이거. 그러니까 우리 집에 좋은 소가 보통 일반적으로 분만하고 나서 발정이 와야 돼. 그래도 채야 5, 60일 만에는 와야 되잖아요. 근데 마른 애들은 안 오잖아. 어떻게 해야 돼요? 노무사를 더 줘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노무사를 더 줘야 된다고.
우유 3리터 더 나오면 농사를 1kg를 더 줘야 돼, 계산서. 그러니까 말랐으면 5kg 아니라 6kg라도 더 줄 수 있는 거 해야 돼. 그래야지 발전이 온다고. 근데 우리는 5kg라는 어떤 개념에 있어서 그게 마지노선이야. 그거 하면 송아지 어미소 박사가 안 합니다. 겁나. 별집은 마음대로. 제가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번시고 비육시켜서 낼 겁니다. 저쪽으로 가요. 몇 마리 모아서. 거기 가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뭡니까? 농사를 퍼먹이는 거예요. 살찌서도 나가라. 보셨잖아요. 거기 가니까 왜 이렇게 발정이 잘 옵니까? 이제까지 발정 안 오던 놈들이 거기 비육시켜서 가니까 왜 이렇게 발정이 잘 와요? 우리 농가에서 살을 많이 주셨잖아요. 당이 올라가서 그런 거야. 이제까지 몸이 말랐던 게 당이 떨어졌다가 당이 올라가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번식은 너무 조사를 많이 줘서도 안 되고 농사를 섞어주죠. 제가 기본적인 걸 말씀드릴게요. 번식은 최하 어느 때든 간에 3kg는 주셔야 돼요. 하루에. 1일 농사를 3kg는 주셔야 돼요. 3kg를 가고 나머지 조사료를 이렇게 줘야 돼요. 조사를 무제한으로 주면 안 되고. 아까 제가 1단계, 2단계, 3단계 했는데요. 1단계가 농구사료 3kg 기준에 볏짚 6.5에서 7kg. 여기가 1kg 더 올라가고, 마지막에서는 자, 2단계보다 3단계가 사료를 더 줘야 되거나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줘야 돼요. 송아지 딸려 있을 때 어미소한테 더 줘야 되는 거야, 일반적으로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줘요. 그래서 송아지가 덜 먹게 돼서 질병도 생길 수 있고 연약하고 발정도 안 하고 이게 다